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어느 기사를 하나 보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모 대시 정쟁 대상이 된 참사, 혐오를 먹고 사는 한국 정치의 자상, 이태원 일죽인데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태원 일주기 그러니까 2023년 10월 31일 날 써진 기사인데요. 최다원 기자가 썼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양극화, 정서 양극화 속에서 혐오 정책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 이 참사에 대해서도 혐오 정치 아니고 우리가 따뜻한 그 마사두스만 말하는 공감과 사랑의 그리고 애도의 데리다가 말한 애도의 그 어떤 그런 깊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혐오 정치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일주기 추모식 참석 논란, 개인 자격으로 추모식을 찾은 여당 인사들, 여당 대표의 짓밟힌 근조, 화한, 유족을 향해 멸공의 확성기를 든 시위터러. 29일 이태원 참사 일주기 당일 벌어진 이 사건들은 한국 참사가 추모의 대상이 아닌 전쟁의 타깃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슬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초상들이랍니다. 참사 희생자 유족 생존자를 향해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부 책임론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경향도 일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모습이 그다지 낯설지 않다는 점이죠. 지난 1년간 이태원 추모가 아닌 정치 시선으로 보려는 수단 시도는 9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그것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이죠. 정치권을 향한 요구가 무산된 후 유가족들이 거리에 나가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상황이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참사는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지 못하고 더 큰 갈등의 불씨만 될 뿐입니다. 아,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왜곡, 갈등, 분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구조적 배경과 그 해법을 사회심리 분야 전문가 사인에게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극단론 일상화, 재난 정치가 되어 있네요. 문제의 진단은 맹목적 비난과 건전한 비판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두고 임명호 당국대 심리치료과 교수는 사건 자체의 원인에 대한 지적이나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냐 차이라고 짚었습니다. 참사 설계가 무관하게 근본 없는 귀신 축제에 놀러 간 게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희생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태도가 2차 가해의 출발의 분석입니다. 이게 이제 르네 지나르가 말하는 이제 희생자인데 이런 것들 믿고 책임 전가도 있고 한 달 한시에 159명을 삼킨 최악의 비극에까지 냉소가 번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양극화, 이제 정치 양극화죠. 정치 양극화의 부족으로 애도 행위마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극단적 사고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세월호 때 유족 근처에서 이루어진 폭식 투쟁이 당시에 큰 충격을 안겼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극단적 행동에 무뎌지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임명호 교수는 감염병 사태를 거치면서 차별 정서가 강해진 측면도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로나19 때도 사실은 재난이 정치화가 있었고 사실은 희생양사 함께 또 어떤 생명적 차원에서 타자에게 책임을 이렇게 막 전가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강해졌다는 거죠. 이런 식의 혐오가 정치를 만나면 참사는 더 이상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동원해야 할 것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신진욱 교수는 정원은 오늘 한국 정치 경제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됐다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만 혐오 정오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야당이 대통령 탄핵 프레임을 끌고 온 것이 역시 잘못된 단초다. 그러니까 이 신재 교수는 우리 민주당이 또 재난을 정치하면서 탄핵까지 끌고 온 것은 참 잘못됐다 이거죠. 예. 그러나 또 사실은 또
여당이 그 또 또 이렇게 또 혐오 정치를 하고 참 골치 아픕니다. 자, 특별법 요구가 나온 배경, 정부가 참사 이후 책임 모면으로 일관했다는 것도 이유가 됐죠. 그죠? 그 재난 정치한다 해가지고 너무 책임 모면 쪽으로 갔다 이거죠. 지난해 당국 차원의 사과가 참사 사흘째가 됐어야 나온 것이 단적이었죠.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교 교수는 정부는 군안 구호 활동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그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 재난 발생 원인 밝히되 대응 실패에 대한 규명은 회피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짚어주었습니다. 참사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업소 역시 이런 부조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한다고 전문가들 말합니다. 노진철 교수는 국가 차원의 의지가 없으면 얽히고 설킨 대응 체계의 실패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세월호도 여러 가지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도 시민단체와 여론의 동조가 없으면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연대의 이해와 공감 필요하다 합니다. 사회적 참사 해결의 종착지가 특별법 제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랍니다. 특별법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부가 진상규명과 유족 유로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결국 특정 정당에서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정치권 일방의 요구로 진상규명이 추진되면은 정치 논란이 뒤떨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요한 그 누가 아닌 무엇이 잘못됐는지라면서 중립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회 설치가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 한 목소리를 강조하는 것은 연대의 지선인데 우리가 애도하는 연대의 마음과 공감과 사랑의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다소의 어려운 단계지만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분열 치유를 위한 사실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신진욱 교수는 연대는 사회 구성원들이 내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임명호 교수는 이미 다수 시민들의 윤리 성숙도와 공정性간보다 높다고 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내면 사회 참사를 낸 왜곡도 편향도 줄을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뭐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금 진영 논리 넘어가지고 정말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애도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역자치연구소 최영석이었습니다.